최근에 보면은 국영제 섹터 대비해서 필반 지수가 상당히 언더퍼폼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 관련해서 지정학적으로 미 이란이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나 유가가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탁구 비슷한 것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패턴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하락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에 들어가도 큰 위험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유로입니다. 주간 미국 증시 및 포트폴리오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14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가 전부 다 하락을 했는데 특히 필반 지수 하락이 컸습니다. 다른 지수 대비해서 지금 현재 필반 지수가 전고점 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하락률로 봤을 때 현재 각 지수 대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5년간의 필반 지수하고 다우 지수의 그 상대적으로 그 고점 대비 하락률이 어떻게 다른지 알면은 조금 지수에 대한 감도 잡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현재 S&P 500이 고점 대비 1.2% 하락했고요. 나스닥이 4.5% 하락, 다우가 1.1% 하락, 러셀 2000이 2.4% 하락했습니다. 필반 지수가 15.6% 하락했는데 그 이유를 좀 보면은 다른 지수 대비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고 또 쏠림이 심했다는 거를 감안하면 쏠림에 완화되는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썼던 투자자들의 딜레버리징이 나타났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의 순환매 수요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 순환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매크로 이슈, 최근에 금리나 유가 상승에 따른 압박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필반 지수가 빠졌던 사례들은 미 이란 전쟁 때문에 15%가 좀 빠졌었고요. 그때 다우 지수가 10%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 5년간을 보면은 22년에 페드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필반 지수가 46.6% 하락하는 가운데 다우는 21.9%가 하락했었고요. 그리고 관세 충격이 있었던 2025년 같은 경우는 필반 지수가 39.7% 하락했고요. 다우 지수가 16.3%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미 이란 전쟁 같은 경우는 필반 지수가 15% 하락하는 가운데 다우 지수가 10% 하락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하락률을 보면은 다우 지수 대비 2배 이상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올라갈 때도 그렇게 많이 2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필반 지수가 한 10% 내외 상승하는 가운데 현재 보면은 필반 지수가 한 70% 이상 상승한 것만 보더라도 그 변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반도체 섹터의 쏠림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과정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섹터 순환매도 최근에 보면은 국영제 섹터 대비해서 필반 지수가 상당히 언더퍼폼을 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진행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매크로 이슈 관련해서 지정학적으로 미 이란이 지금 아웅다웅하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나 유가가 상승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주가도 빠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탁구 비슷한 것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패턴으로 봤을 때 한 15% 정도 하락했을 때는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 연출되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수에 들어가도 큰 위험은 없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서 공포에
사로잡힐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 10일 현재로 주요국 증시 보시면은 주요국 증시 미국 쪽에 7월 10일 기준으로 1%가 올랐고요. 코스피가 11.8%로 유난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전자 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이다 보니까 글로벌 펀드에서 비중이 너무 많아지면서 줄이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레버리지로 쏠린 자금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본주에도 영향을 줬을 것 같습니다. 연초 이후 그렇지만 코스피가 77.4%가 상승을 했고요. 니케이 225가 36.2%, S&P 500이 10.7%, 유로스탁스 600이 8.3%, 상해 종합이 0.7%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쪽만 보시면은 S&P 500이 1.0%, 다우가 0.6%, 나스닥이 0.3%, 7월 현재 이렇게 소폭 상승한 상황이고요. 러셀 2000이 1.5% 하락했고 필반 지수가 9%가 하락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로 보면은 필반 지수가 83.71%가 상승을 했는데 아까 그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관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섹터별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섹터하고 금융, 에너지, 헬스케어가 이번 달에 들어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 중에서 메타가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타가 이것저것 비즈니스 역량을 다변화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초 이후 보면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 에너지 섹터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22.1%가 올랐고요. IT가 19.5%, 그리고 산업재가 17.3% 올랐습니다. 주요 종목 흐름 보시면은 최근 2주간 등락률을 보시면은 메타, 브로드컴, 엔비디아, AMD, 모건 스탠리,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7월 들어서는 13.8%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반등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섹터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고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달에 빅테크의 실적, 캐펙스, 그리고 이번 주에 나올 ASML이나 TSMC 실적에 따라서 반도체 섹터의 모멘텀이 다시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섹터 순환매 때문에 포트폴리오 분산을 위한 분산을 하는 대응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익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4.6%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볼 때는 1개월 내 최고 수준이긴 한데 다시 트럼프의 입에서 출발한 금리가 다시 트럼프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날 금리 동결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CPI가 나옵니다. CPI가 2.8%로 3.8%로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4.2%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8%의 CPI가 나오면은 피크아웃에 대한 믿음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보면은 밸류에이션 많이 내려왔습니다. 20.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P 500은 거의 신고가에서 1% 정도 빠진 상황인데 그만큼 이익의 체력이 좋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EPS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데 2분기에 발표될 EPS 같은 경우 S&P 500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그 와중에 IT가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 보시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섹터 로테이션 때문에 메타 같이 많이 빠졌던 것들 주변주 또는 소외주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연속성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것이 실적 발표인데, 그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잘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CPI, PPI, 소매 판매 등이 나오게 되는데, 소매 판매 보면은 전월 대비 0.3% 증가하는 걸로 됐는데, 아마도 이것은 유가 하락 때문에 전월보다 조금 더 낮게 보이지 않나 싶고요. 기업 실적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금융주부터 시작해서 CT, 골드만삭스, JP모건,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들의 실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ASML, TSMC, IT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기업 중에 넷플릭스 실적이 나올 예정입니다. 서머리입니다. 계절적, 수급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하고 신용잔고 등에 의해서 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변동성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거나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섹터, 종목 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유효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의 추세 상승에 이어질 수 있어서 AI 인프라 기업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실적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하고 향후 업황 전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나오는 변동성 자체가 일부 섹터들의 쏠림이나 또는 일부 섹터들의 지나친 소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적 좋고 가치가 좋은 기업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그렇지 않은 기업들 대비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변동성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거를 이용을 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